인데 법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법익 알겠어. 법적 이익이야. 보호되는 이익이야.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그러면 요런 것들도 법익인 거야. 그렇지? 자, 한마디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에는 이렇게 유형과 무형이 있는 거예요. 굳이 나눠볼게.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은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물론 생명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린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유무를 나누지를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다 쌤이 뭐라고 쓸 거냐면 여기 또 추가를 해보면 이건 그때 너희들이랑 수업했던 거고요.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은 유형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태가 있죠. 내가 지켜야 될 게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렇죠? 신체에 위해를 가해서 신체가 좀 말이 훼손이 좀 말이 이상한데, 그치? 다쳤어. 다친 거나, 생명이 끊어져서 죽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쵸? 이런 거, 유형이에요. 그럼 명예는 뭐지? 당연히 유형의 반대말? 무형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법익이라는 개념에는 유형과 무형을 나누지 않아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쵸? 명예는 무형이잖아. 형태가 없잖아. 그치? 아니 네가 명예가 뭐가 필요한데 명예훼손이야. 내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 법익을 보호받아야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유형과 무형의 이른바 뭐가 있다? 법익이 존재한다. 법익이라는 건 눈에 이렇게 형태가 있는 것도 있고요. 형태가 없는 것도 있다. 자, 그러면서 국가는 자, 주체가 여기 쌤이 그때 썼던 게 뭐였냐면 이 법익을 보호해야 할 주어는 누구예요? 누가 보호해야 하는 거야? 보호해야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국가가 보호해야 하고. 그래서 주체라 썼고요. 그러면 이 주체가 보호해야 할 그 대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객체죠. 대상은 누구예요? 국민이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법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그러므로 그때 우리 했던 거 이제 그러므로라고 똑같은 이제 접속사죠. 여기 맞지 표지. 그러므로 따라서 법익 침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법익 침해 행위. 그러면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한 행위는 뭐라고요? 범죄로 규정해서 그 범죄로 규정이 되면 뭐가 가능? 형벌 부과 가능. 그래서 여기 맨 위에 그때는 조금 막 빨리 갔어요. 야, 천천히 한번 볼까요? 여기 맨 위에.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그치? 담화 표지가 뭔지, 그치? 우리 10월 모의고사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또 청라고 애들은 이번 시험 범위 안에 10월 모의고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요걸 많이 했었는데, 담화 표지, 니들 할 때는 그때 쌤이 그냥 빨리 지나가죠. 담화 표지가 뭐냐면, 문장과 문장, 그 다음에 말과 말, 담화는 대화야. 대화와 대화, 이것을 논리적으로, 의미적으로 연결해주는 말. 말과 말,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 대화와 대화, 담화는 대화야. 얘네들이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도와주게 만들거나 뒤에 이어질 내용을 암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담화 표지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봤죠? 순접, 역접, 반대말, 아니면 순리대로 가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말, 반대되는 말. 이게 순접과 역접의 차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지만, 반면에, 맞지?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고, 맞지? 이것도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결론이긴 한데, 그래서 쌤이 그때 요거 말했죠. 요거 뒤에, 맞지? 이게 즉 다시 말해서 특히 요거 많이 나오는 강조, 그치? 강조의 표지.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말도 여기도 있긴 한데, 비록 뭐뭐이지만 설령 뭐뭐라 하더라도, 설령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맞지? 경제적 수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는 이제 우리는 그날을 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건 아시니까. 그래서 여기 가정, 그 다음에 양보, 강조, 이런 담화 표지가 좀 많이 있다. 담화 표지, 지금도 할 필요는 없을까? 여기 담화 표지가 모의고사에는 나오지만, 그치?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너무 많아갖고 그냥 요것만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모의고사가 안 들어가니까 나올 확률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쵸? 내신에서는. 근데 청라고는 그 내신이, 모의고사가 들어간다고 해갖고, 네, 그래서 한번 했어요. 자, 그래서 밑에, 네. 그러면 형벌 부과 어떻게 형벌 부과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그걸 범죄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범죄로 규정된 그들의 행위를 형벌 부과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형벌 부과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나라가 하는 거랬죠.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권력에 의해서. 공권력 동그라미 했죠. 그렇죠? 국가의 공권력이 뭘 하는 역할을 한다?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범죄자에게 그 법익을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형벌 부과를 하는 거다. 누가? 나라가. 뭘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공권력. 자, 공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법익 제한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범죄라고 할 수 있겠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디에서? 나라에서 공권력으로 뭘 통해서? 법익 제한을 통해서 형벌 부과를 한다. 다 똑같은 말이지, 그치?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법익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맞지? 그래서 형벌 부과라고 한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다만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저 사람이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헌법에서 찾아야 된대요. 그래서 밑에 오른쪽에 자 이렇게 밑줄을 거치기 때, 지금은 안 걷으니까 지금 한번 더 거보시면 좋은데, 그렇지? 우선 법익의 제한 사유. 야, 너는 몇 조 몇 항을 어겼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런 법익 제한, 넌 당장 3개월 이하의 맞지? 예를 들어 징역, 아니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자, 법익 제한의 사유, 너가 왜 그런 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어야 된대요?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계속 연관되는 거 알지? 이게 빨간색으로, 그치?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해서 범죄로 규정된 사람의 그 행위를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선 나라에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법익을 제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법익을 제한하려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법익의 제한 사유와 너는 몇 조 몇 항, 너 다른 사람에게 뭐뭐뭐의 피해를 끼쳤어. 그러면 그 제한 사유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그래서 너는 벌금 얼마이거나 아니면 징역 얼마나 징역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미리 법률로 정해놓고 규정돼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 거죠. 그게 그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지? 쌤이 기억이 안 나겠죠? 보이스피싱 얘기했었는데, 보이스피싱은 범죄를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어서 법률로 제정이 돼 있어서 피해를 받으면 피해 회복이나 구제가 가능한데, 그 있죠? 저기 로맨스 스캠인가 있지, 맞지? 우리 사귀자, 맞지? 나 지금 당장 300 붙여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 로맨스 스캠이래요. 그건 안 된대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보내준 거라는 거, 그런 논리도 있더라고. 피해는 피해인데, 그렇지? 가짜잖아. 가짜의 사람이 네. 죄송합니다. 지금 얘를 제대로 든 건데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긴 하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가 없어서 처벌을 못 하는 거야? 법에 제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빨리 입법을 해야지. 입법자는 누구예요? 우리 국민이 대표로 뽑은 사람, 우리를 대표해서 뽑은 사람,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자, 그래서 만약에 법이 없다, 법률로 미리 제정이 안 돼 있다, 규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뭐예요? 범죄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벌 부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다음 밑에 또한 덧붙이는 말이지, 그렇지? 정보를 추가한 거야. 또한 보호 대상 법익과 이러한 보호를 위해서 제한되어야 하는 다른 법익 간에 요거 두 개 이해됐어요? 누군가는 보호해줘야 되는 거지. 이건 피해자야, 그치? 그러면 얘는 누구죠? 범죄자죠, 그쵸? 이 사람은 제한을 해야 되고요, 이 사람은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 둘 간의 밸런스도 맞아야 된대요. 별걸 다 따진다, 그치? 그래서 자, 여기가 비례 원칙인데 이거 한번 표시해 볼래요? 보호 대상의 법익은, 보호 대상이 누구냐면 피해자, 법익을 침해당한 사람의 그 법익과 이러한 보호를 위해서 제한되어야 하는 사람의 법익, 그 누구죠? 범죄자 아니면 피의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 사람은 제한해야 되고 당한 사람은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아야 된대요. 참 그렇다, 그치? 비례 원칙이라는 게 있대요.
무조건 이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다 막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그런 사람도 있지, 그치? 범죄자들도. 자, 그런데 현실은 그게 법은 그게 아니라서. 그래서 밑에 국민의 법익은 그래서 마냥 24세 이러면 필요 없고 마냥 모든 걸 다 지켜줘야 되는 거는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 제한되기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의 법익을 다 보호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상 무조건 지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최소한의 제한도 필요하다. 우리가 뭐 예전에 맞죠? 뭐 코로나를 겪어봤으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무슨 공산주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뭔가를 생존을 위해서, 그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뭐 강제로 우리가 뭐 맞지? 격리를 당하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진짜 웃겼었어. 3년 전에 그 선배들이 2학년 때 그래서 그 남자의 청라고 남자의 어떤 선배인데 야 왜 안 와? 야 학원은 왔었잖아. 근데 막 이제 좀 인원수의 제한이 있어서 막 떨어져 앉아야 되고 막 계속 막 소독하고 맞지? 근데 갑자기 너 어디야? 그랬더니 저 지금 격리됐어요. 근데 격리가 집에서 격리하는 게 아니라 어딜 갔었어 그때 초반에, 그치? 그래갖고 저기 무슨 송도인가 어디에 그 허름한 호텔이 있다는 거야. 거기에 갔대 자기가. 근데 뭐 했냐면 모르는 어떤 20대 대학생 남자 아저씨랑 같이 갇혀 있다고. 그랬었어. 진짜 신기하다, 그치? 그래서 야 똥은 어떻게 싸? 근데 같이 일주일 동안. 그 어머니도 막 너무 막 안타까워하시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들이 딸이 많지, 너희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갑자기 코로나 걸렸다고 뭐 어디로 격리되고 이러면은 집에서 격리하는 건 쉬운데, 그치?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예요, 그치?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제한도 될 수 있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비례 원칙이래요. 비례 원칙. 그러니까 지켜야 할 법익과 제한되어야 할 법익, 피해자를 지켜줘야 하는 법익에 대한 이 보호 정도와 피의자에게, 범죄자에게 제한해야 할 이 법익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그래서 밑에 뭐라 하면 이게 비례 원칙, say 비례, you say 원칙, 비례 원칙, say, you say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상윤만 혼자. 자, 그래서 밑에 형벌 부과도 법익 제한에 해당하니까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맞지? 없으면 형벌 부과 못하는 거예요.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은 비례 원칙에 또 맞아야 된다.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밸런스 게임 시작.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래서 헌법에 규정된 그냥 한번 따라하는 사람이 있네. 여름방학. 이제 겨울방학만 지나면 진짜 고3이네. 생 고3이네. 그치? 네. 진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치? 넘치는 자유가 여러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쵸? 진짜 자유 엄청나요. 그러니까 지금 실컷 통제 받는 게 좋아요. 그쵸? 이제 통제 받고 싶어도 못해요. 빠져도 막 학교를 안 갔어. 뭐 엄마 아빠 모르게 빠질 수도 있지. 막 땡땡이 쳤어. 아무도 연락이 안 와. 아마 현타 올 수도 있어요. 그쵸? 아씨,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학사 경고 막 수업 더 들어야 돼. 엄마 아빠가 수업료 한 번 더 내셔야 돼. 경험담 아닙니다. 네, 주변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밑에 헌법에 규정된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줄 한번 가봅시다. 우리 세 줄씩만 읽어보자. 그치? 현서서부터 출발 한번 해볼게요. 좌가 먼저겠지? 좌부터 갈게. 좌. 네, 먼저 현서가 여기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려면 지금까지 계속 같이 따라왔는데 어딘지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치? 우리 다들, 그치? 여기 네, 국가가 죄형 법정주의. 그 죄가 어떤 죄인지 분명하게 딱딱딱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 그때 얘기했지, 그치? 타인에게 뭐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 상대를 기만하였을 경우, 기만을 속이는 거야. 작정을 의도적으로 속였을 경우, 기만하였을 경우 사기죄야. 구성 요건이 뭐야? 이것이 완성되려면, 이것이 만들어지려면 필요한 조건. 그러면 이
조건들을 구성 요건들을 딱 다 맞추면 다 맞아 떨어지면 1, 2, 뭐 3, 3개 정도가 있다. 한 2개 정도만 돼도 구성 요건을 하더라고요. 이 2, 3개 정도의 구성 요건이 다 맞아 떨어지면 그 범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구성 요건이 다 다르겠지. 형벌마다 맞지? 어떤 형벌을 받을지도 다 다르겠고 그때 이렇게 법률로 다 써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죄형 법정주의. 내가 저지른 죄가 형벌을 받고 범죄로 규정되려면 반드시 법 조항이 나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치? 그 죄가 어떤 면에서 내가 죄가 되는지가 그 법률 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 죄형 법정주의.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을래요? 또한 범죄와 행동에 대해 규정한 방법에 대해서도 비례 원칙이 적용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여기도 2개만 맞지? 비례 원칙 여기도 또 나오네, 그치? 그래서 범죄에 상응하는 그에 마땅한 그런 형벌이 부과된다. 오늘 내가 무단횡단했다. 나이스. 무단횡단했다고 나 지금 징역 1년 갔어. 맞지? 벌금이 막 500만 원. 그럼 미쳤지, 그치? 근데 그럼 미친 나라 중에는 있잖아요, 그쵸? 그치? 저기 어디지? 그 끝에 나라 뭐지? 말레이시아 그 끝에 싱가포르인가? 네. 싱가포르에서 그랬나? 거리에서 껌이나 침 뱉다 걸리면 뭐 벌금 30만 원, 막 50만 원 막 이렇다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약간 원칙이 조금 약간 너무 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껌 한 번 모르고 내 입에서 떨어졌는데 막 50만 원 내고 막 이러면은 그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게 비례의 원칙이라는 건 그에 맞는, 맞지? 그에 맞는 적당한 정도의 처벌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음주운전은 진짜 세게 처벌해야지. 그렇지? 아무도 안 다쳤잖아요. 했다고 해서 그럴 수는 없지. 그런 거는 이제 뭐 비례 원칙과는 또 다르게 또 접근해야 될 게 있지만 내가 무단횡단 한 번 했다고 막 벌금 10만 원에 뭐 50만 원에 막 징역 뭐 1개월 동안 뭐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등 뭐 이런 거면은 좀 많이 힘들죠.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에 비례 원칙의 적용입니다. 자, 즉 여기 다시 말하면 여기 즉 강조의 표지였지. 아까 기억나지? 그치? 상유가 한번 또 읽어볼까요? 3줄만. 즉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서 어떠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하고 같은 법익에 대한 범죄라면 법익의 침해 정도가 클수록 더 높게 처벌되어야 이게 무슨 원칙이요? 비례 원칙. 그치? 비례하자. 네가 저지른 죄에 맞게끔 그런 알맞은 처벌을 내가 내릴게. 그치? 그게 비례 원칙. 비례 원칙.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읽어줄래요? 네. 잘 해주셨고 우리 막 정리만 하면 되지, 그치? 여기서 이제 위헌범, 미수범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지만 형벌까지는 오바야, 그렇지? 뭐 그럴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범죄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법익 침해의 결과는 안 나왔지만 야, 너 만약에 진짜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면 법익 침해 결과는 없지만 처벌할 수도 있어야지. 그렇지? 그게 이 2개가 이제 뒤에 이어지는 우리 오늘의 맞지?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그 위헌범 미수범의 가장 결정적인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밑에 전자의 예,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연결을 해줬어요. 전자가 뭐죠?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형벌로 대응하지 말자, 그치? 야, 그건 범죄는 아니야. 자, 그 예가 뭐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거는 다시 지우가 한번 읽어볼까요? 거꾸로 갈게요. 지우 다음에 승현이 다음에 가은이 다음에 민준이 다음에 현서 다음에 다시 상유. 이렇게 돌아가 볼게요. 그렇죠? 선순환. 우리의 이 착한 마음은 순환한다. 그렇죠? 자, 한번 지우가 한번 읽어볼까요? 전자의 예로서. 여기 전자의 예로서. 을 파손하여 딱 이해됐네. 타인의 재산을 파손했어. 법익 침해했지.
그 사람의 재산을 내가 뭔가 좀 못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러면 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지만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면 굳이 막 법으로 막 다스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어주면 되지 뭐. 예를 들어 고의가 없으면 굳이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 형벌부가. 그치? 그게 전자의 예고요. 자, 후자는 여기 또 예를 들었죠. 사람이 건물에 불을 질렀어. 야, 그 겨우 껐어. 그냥 껐어. 아무도 다친 사람도 없고 피해 본 사람도 없는데 야 괜찮아. 야 괜찮잖아. 법익 침해 결과가 없는데 그치?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내용, 법익을 침해한 행위가 별로 그 결과가 없잖아. 하지만 만약이었다면 사람 많이 죽었을 건데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피해는 없지만 방화죄라는 죄를 물어서 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자 여기 딱 그 바로 밑에 좀만 가보면 이 두 줄 다시 두 줄만 마저 더 읽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승현이로 갈게요. 후자의 경우처럼 승현이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좀 지우가 맞아 두 줄만 읽고 이거 꼭 표시 다시 한번 해보고 그치 우리 지금 그때 많이 했지 뭐 학교에서도 하고 맞지 학원에서도 한번 또 하고 지금 또 하고 맞지 위헌범 법익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넌 범죄야 위헌범이니까 넌 위헌범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줄 그러면 대다수의 범죄 유형은 진짜 확실하게 그 범죄가 발생했다라는 이제 명확한 구성 요건을 갖추는 애들이겠지? 그게 침해범이다. 그치? 그런데 법익 침해도 아닌데도 범죄가 있다면 그건 위헌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제 결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람의 행위를 그 위헌범이라 하는 거지. 그치? 이미 진짜 사기죄야. 그건 침해범이다. 그치? 이 둘은 같이 따라다니는 개념이지. 그치? 법익 침해 결과도 없는데 난 죄가 됐어요. 넌 위헌범을 저지른 거, 위헌범죄를 저지른 거야. 위헌범이야. 저는요, 진짜 명확하게 사기죄를 사람들을 기만해서 금품을 편취하고 내 마음대로 막 갖다 썼어요. 나는 그러면 사기죄야. 이건 침해범이야. 알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승현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뭐 한 4줄, 5줄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범죄 행위를. 미수범 한번 표시 한번 해보고 가자, 그치? 작은 따옴표 있는 것들 있지? 걔네들은 무조건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미수범, 야 미수, 살인 미수 맞지? 뭐 무슨 미수 우리가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3번이나 해봤죠. 범죄 행위가 완성되진 않았다는 건 제대로 못한 거야, 맞지? 실패로 끝났어. 그런데 고의로 범죄를 내가 시작했어. 결과는 안 나왔지만 실패했지만 그래도 난 했잖아, 맞지? 그건 뭐예요?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실행을 했지, 그쵸? 어쨌든 결과를 얻으려고, 그치? 결과는 실패했지만 그런 사람이 미수범이다. 난 널 죽여버리겠어 해서 이미 칼을 들고 움직였는데 실패했어. 그럼 난 살인 미수범이야, 그치? 미수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줄까요? 이에 비해. 자, 이에 비해 여기다 밑에다 이렇게 했었지, 우리. 이에 비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앞 내용과 뒷 내용을 뭐 하는 거죠? 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좀 가벼운 편이야. 이에 비해 이웃나라 일본은 이제 음주운전 한 번 걸리면 영원히 차를 못 몰아. 차도 압수당해. 이거 뭐예요? 비교하고 대조하는 거지, 그치? 비교 대조 한번 적어주면 되겠지, 그치? 좋지, 그치? 이에 비해 비교 대조. 이에 비해 범죄 행위를 미수한 게 아니라 이번에 완성한 경우로 한번 가볼까요? 자, 승현아 계속 읽어줄래요? 완성한 경우는 미수범의 반대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빨간색으로 여기만 표시했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다 선지에 나왔지. 구성 요건에 해당돼서 나는 다른 사람을 기만했어. 다른 사람의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어. 그 다음에 나는 뭐뭐 했어. 나는 고로 사기죄라는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된 사람이야. 그러면 이런 미수범이 처벌되려면 뭐 밑에 보면 여기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지만 기수 완성이 돼야지
결과가 실패했다면 처벌 못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 결과를 실패했더라도 이제 실패하면 모를까 결과가 완성이 됐다면 이게 완성이 됐다, 끝났다면 이미 행위를 했다면 하고 끝냈다면 기수범은 처벌돼야 되는 거예요. 미수는 처벌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수는 무조건 처벌되는 거예요. 행위를 완성했기 때문에 끝냈기 때문에 피니시 완료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실패든 반 절반 성공이든 따지지 말고 이미 끝났다면 사람을 찔렀어 이미 그러면 난 이미 살인 미수가 아니라 살인범이 된 거예요. 그렇죠? 기수범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내려가 볼까? 따라서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기수범만이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원칙은 예외도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나머지 따라서 또 읽어볼까요? 네. 왜냐면 기수범만 처벌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위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돼버린 이 미수범의 경우에는 처벌을 못해요. 다만 이렇게 법률로 규정이 돼 있으면 가능. 이것은 살인을 저지르려고 실행에 착수해 옮긴 미수범은 무조건 처벌한다.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자 밑에 마지막 두 줄. 그것만으로 또 안 된다네, 그치? 뭐야? 그러면 법률만 있어서는 안 되나 봐. 그 다음에 가은이가 읽어주시면 되겠죠.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도 있으니 조건의 유형에 따라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정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수범 처벌의 근거를 행위자의 위험성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위험성만을 근거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 원칙과 부합하기 어렵다. 너무 이제 뭐랄까 좀 추상적일 수 있다는 거지. 아니 뭐가 위험한데? 내가 나 여기다가 그냥 너무 추워갖고 잠깐 불만 붙인 건데 이게 타버려서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어. 넌 그래서 방화죠. 진짜 위험한 방화죄로 처벌할 거야. 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급수도 있는 거 알죠, 그렇죠? 1급 살인, 막 잔인한 이런 포악한 정도를 막 따지기도 하고, 그렇지? 사형도 막 집행되는 주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면 비례 원칙은 뭐였지? 그거에 걸맞은 저 사람의 행위에 걸맞은 처벌을 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위헌범, 야 너는 미수범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너 크게 처벌할 거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 뭐한 거야? 단순히 위험성만 근거로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치? 비례 원칙에 이 밸런스가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과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한 줄만 더 읽어주시면 미수범의 처벌 근거는 따라서 미수범의 처벌 근거는 중요한 법익은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느껴져야 한다. 여기 이제 미수범의 처벌의 근거 중요한 법익이 있다면 더 강하게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쓰면 그 미수범도 처벌 잘 할 수 있겠지. 야, 이 법익은 무조건 보호되어야 되는 거야. 특히 노약자에 대한, 맞지? 이런 신체적인 이런 위협이나 이런 거는 협박은 그때 봤어요? 홈플러스 안에서 갑자기 홈땡에서 여기 이미 다 말해버렸네. 그 고양이 가면 쓰고 식칼 들고 온 사람 봤어? 그 뉴스 봤죠? 그 CCTV, 그치? 그 경찰이 왔어. 애 쫓아갔잖아. 나 어떤 아저씨랑 애랑 같이 장난감 코너에서 있는데 그래서 경찰이 와서 야 버려, 칼 버려 막 이러니까 갑자기 냐옹. 그 도라이 아니야 그거? 야 그 도라이 맞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공공시설에서 사람들이 널리 있는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받은 거거든요. 그거 가중처벌이에요. 그거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 미수범이기도 하고 그 사람은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위헌범이에요, 그냥, 그치? 누굴 진짜 해를 입히진 않았잖아. 근데도 중요한 법익으로 다뤄요. 신체와 관련. 이건 생명과 관련돼 있잖아, 식칼대 가지고, 맞지? 만약에 그냥 막대기 들고 야옹했으면 아마 그렇게까지 처벌을 크게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칼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자체만으로는 좀 불가능, 근거가 없으니까 아예 법익이 아주 중요한 법익, 특히 생명이나 신체, 노약자에 대한 그런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는 걸
최고의 법익으로 두고 그 법익이 중요성이 클수록 그 법익에 대한 침해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근거를 들어서 처벌하면 된다 이거예요. 단순히 넌 위험하니까 넌 죽일 수도 있었어 이러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보호해야 할 법익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따져서 그 중요한 법익을 해칠 만한 사람한테는 큰 벌을 내리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여기까지 했죠, 그렇죠? 부가함으로 실행의 착수 단계부터 실행의 착수에 옮겼다면 미수범일 수 있어요, 그렇죠? 완성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부터 형벌을 부과해서 범죄를 애초에 막는 거래요, 그렇죠? 야, 너 범죄 마음만 먹어도 너 처벌이야. 선생님, 저는요 그냥 통장을 빌려줬을 뿐이에요. 통장 돼요? 무조건 처벌이야, 그렇지? 얘네가 잠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본다면, 자, 민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을 저기 침해범, 야, 침해범 뭐야? 이미 죄를 저지른 사람, 완성한 사람. 위헌범 뭐예요? 위헌범의 반대말 뭐였어요? 위헌범, 미수범. 위헌범, 미수범은 아니고 침해범과 위헌범이었지, 그치? 이미 범죄를 완성한 사람, 침해범. 범죄를 완성하지는 않았지만 실행한 사람, 위헌범, 맞지? 가능성이 있는. 그 다음에 미수범, 얘도 실행에 착수만 한 사람, 그치? 그 결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어. 그 미수범. 아까 위헌범 맞냐? 내가 이상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치? 여기 아까 위헌범, 결과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처벌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때 얘네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두 줄만 읽어볼까요? 나머지 방아죄는 여기 예시로 써놨죠, 그렇죠? 구체적인 예시죠, 그렇죠? 예컨대 예시, 일반적인 물건에다 불 지르는 거하고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건물에다 불을 저지르는 건 같은 방아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둘은 확실히 다르대요. 그래서 이런 미수범들도 처벌을 하는데, 자, 밑에는 빠르게 해볼까요, 그렇죠? 자, 장애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지미수, 불능미수 이렇게만 보면 되겠네, 그치? 요 단락을 이렇게 우리 지문은 그대로 나오지, 그치? 지문은 그대로 나오니까 장애미수, 자, 미수를 하긴 했는데 범죄자가 범행을 완성하려는 의도로 실행 착수는 했어요. 시작했어요. 칼 집어 들었어. 그런데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어. 예를 들어서 칼을 들고 탔는데, 맞지? 외부적인 사정이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행동이 일정이 바뀌어서 나 진짜 죽여버릴 거야 하고 갔는데 또 갑자기 사정이 어디로 갔다던가 딴 데로 갔다던가, 그치? 자, 그러면 밑에 장애미수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장애미수는 자발적인 게 아닙니다, 그쵸? 외부적인 사정. 중지미수, 지가 스스로 멈췄어요. 그래서 중지미수는 자발적이에요. 불능미수, 불능. 자, 나름대로 계획된 범죄 행위를 마치긴 했으나 범죄의 대상이나 수단에 대한 착각으로 범죄 행위가 완성이 안 됐어. 맞지? 여기는 오른쪽에 지가 착각한 거야. 범죄 대상의 착각, 수단에 대한 착각. 내가 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보니까 칼이 아니라 엉뚱한 거 젓가락을 들고 왔어.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건 불능미수가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갑자기 밑에 보면, 갑자기는 아니고요, 계획대로 범죄 행위를 마쳤지만 실패를 거나 갑자기 내가 여기다 불 지르려고 불 펴놨더니 불이 갑자기 그냥 꺼졌어. 저절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이런 건 다 불능미수가 되겠지. 얘도 자발적이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지, 마지막이 이거지. 동일한 범죄에 대한 미수범이라도 중지미수냐 장애미수냐 불능미수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처벌 내용이 달라진다. 이해만 해보자, 그치? 자, 맨 먼저 기수범, 범죄를 완성한 사람, 얘는 당연히 처벌해야지.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자 이거야. 범죄 행위를 완성한 사람, 미수범, 실패한 사람, 그치? 이 사람 지금 처벌하는 법을 얘기해주고 있죠. 자, 형벌과 비교를 해볼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이 미수범과. 장애미수는 뭐였지? 장애미수는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완성을 못했어요, 그쵸? 어떤 사정이 생긴 거야. 자발적이진 않아. 자, 이럴 때는 형벌이 감경 떨어질 수 있고요. 징역 5년인데 3년, 2년으로 떨어질 수 있고 감경이 될 수도 있고,
감경이 될 수 있는데 그치는 것에 비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감경이 될 수 있음 장애미수는 어쨌든 외부적인 사정이라도 안 했으니까 대신 원래 저지른 사람하고 기수범하고 장애미수범하고 차이는 그 형벌보다는 감경이 가능. 자, 두 번째 이번엔 누구죠? 불능미수예요. 불능은 갑자기 범죄 행위까지 거의 완성이 됐으나 내가 갑자기 뭔가를 잘못 착각했거나 맞지? 아니면 갑자기 경찰이 그 불신 검문을 내갖고 뭐 던져버리고 이런 경우 그러면 자발적인 거 아니에요? 형벌이 감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못한 건 맞아서 밑에 보면 면제도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예 죄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대요. 요거는 면제. 자꾸 내가 살인 얘기해서 막 좀 제일 끔찍한 얘기.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사기나 절도죄나 마치 이런 거 생각하면 자 밑에 중지는 뭐죠? 얘가 제일 좋아. 얘는 자발적으로 멈췄어. 그러니까 중지 미수는 그 기수범에 비해서 형벌이 지금 용어가 달라요. 반드시 그러니까 꼭 감경되거나 면제되더라. 정도가 다 다르네, 그치? 장애미수 실행에 옮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사람이 뭐가 잘못됐어.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멈춘 장애미수는 감경될 수 있다. 기수범에 비해서 이 사람이 절도죄와 장애미수범의 절도죄는 감경 가능. 그다음 두 번째 불능미수 아까 봤죠? 외부의 환경 말고 이제 범죄 대상에 대한 수단에 대한 착각이나 뭐 그걸로 인해 착각은 자기가 뭐 착각한 거니까 범죄 행위가 완성이 안 됐다면 감경되거나 어디 있어 여기죠. 감경될 수 있거나 면제될 수 있거나 마지막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멈춘 중지 미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감경되거나 반드시 면제된다. 정도가 다르지, 그치? 그러면 제일 감경되거나 면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중지 미수, 자발적으로 멈춘 거, 범죄 행위를, 그치? 내가 착각했어. 맞다. 착각했어. 바보 같아. 그건 불능미수지. 얘는 감경될 수도 있고 면제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그냥 외부 환경 때문에 난 거의 실행을 완성시킬 수 있었는데 진짜 아깝게도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못했어. 그럼 이 사람은 멈출 생각이 없었던 거지. 어쨌든 이 사람은 제일 안 좋죠, 그쵸? 감경될 수 있어. 이 정도만, 그치?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잘못된 생각으로 범죄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서 법익 침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그렇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책에 뒤를 넘겨 뭐 다는 못하겠죠? 104, 105의 1번부터 6번까지만. 네, 1번부터 6번까지만 한번 달려볼까요? 1번부터 6번. 그리고 시계해드릴게요. 네, 1번부터 6번. 해설티를 드려야겠죠? 편하게 매길 수 있다. 뒤에 박지가 없어서 그렇지. 잠깐만요. (1번부터) (6번까지만) 보시고 그에 대한 나머지 답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이 저기 나오고 있으면 뽑고 있는데요. 불러. 자, 금방 다 나오겠지. 다 나온 거죠. 그럼 줄게. 삼교시 때도 되도록이면 이 문제는 이걸로 보고 뭐 너희들이 하면 되니까 선생님이 설명 하나 이게 너무 설명 하나 너무 이게 표면이 더러워서 더럽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안 잘. 자 일단 6번까지니까 먼저 불러드릴게요. 다시 이거 다시 뽑을게요. 새 걸로. 지금 이게 좀 더럽게 나와서 안 보여요. 잘. 번호도 잘 확인이 안 돼요. 자, 1번에 형벌을 부과할 때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원칙을 적절한 거 5번이죠. 5번. 그렇죠? 적절한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